지난해 울산에 빠져나간 인구가 12,000여 명이고 그중 40%가 20대였습니다. 대표적 산업도시, 대재벌 이주의 공단도시, 1인당 가구 소득이 높았던 부자 도시로서의 이름은 사라지고 이제는 20대 청년이 떠나고 도시 쇠퇴, 지역 슬럼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울산의 문화예술을 블루오션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블루오션이란 넓고 깊은 바다,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울산저널 시민방송 시민포럼에서는 10번째 이야기로 울산에서 청년예술가로 산다를 주제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술은 예술의 특성상 지원과 후원을 받아서 보호되고 성장되었습니다. 울산시에서 예술인을 지원할 때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 청년 예술가가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겪은 좌절과 어려움,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과 울산시에 바라는 점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포시크루라는 비보이 팀 대표이며 2019년도 고래축제 기획단 조감독으로 축제를 실질적으로 맡아서 이끄신 정혜강님. 네, 반갑습니다. 정혜광입니다. 룬디 마틴이라는 밴드의 리더 싱어이며 플러그인이라는 문화 공간을 이끌고 계시는 김민경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이번 제25회 고래축제는 새로운 시도와 오랜 기간의 준비 등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 장생포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꾸민 고래학교 얘기부터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 고래학교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문화예술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축제라는 것은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그쪽으로 오신 시민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좀 뜻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축제 전 한 2달 전부터 매주 한 번씩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장생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고래 그리고 암각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박물관에서 도슨트 역할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친구들이 그 사전부터 이제 저희가 박물관에서 리허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축제 기간에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이것을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그것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우선 초등학교 친구들이 좀 달라진 점이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뭘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가 장생포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 전에 사전에 저희가 그런 걸 좀 물어봤어요. 야, 고래는 어디에 살아? 라는 질문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다는 얘기는 수족관이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들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고 이 고래는 정말 이제 바다에서 살고 바다에서 사실은 저희가 봐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봐왔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우리 친구들은 얘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꾸민 그리고 고래학교와 고래축제 얘기가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김민경님은 추가로 뭐 하실 말씀? 네, 저는 중장년부 강사로 제가 고래학교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장생포에 계신 어르신분들,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노래를 하고 노래를 직접 만들고 그래서 이제 장생포 고래축제에서 어떠한 공연을 이뤄냈어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야 될까 했었는데 트로트도 같이 불러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와 이렇게 유대 관계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래 축제는 뭔가 장생포 그리고 고래 축제 안에서 그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축제였지만 사실 청년 예술가가 그 장생포 안에 주민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어떠한 예술 활동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거를 만들어내는 거에도 굉장히 뜻깊은 어떤 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페스티벌은 돈 줄게 페스티벌 열자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시행착오를 통해 지역 문화 생태계가 다져지고 한 걸음씩 성장하기보다는 음악과 예술이 아닌 공허함의 놀이마당으로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네, 김민경님. 사실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페스티벌에서는 노래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많이 찾아주시는데 문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산은 많이 늘어가고 그리고 페스티벌은 굉장히 더 발전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예술가들, 청년들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 예로 들면 어떤 축제가 있었어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주차를 뮤지션이 했는데 그 주차 관계자 분께서 차를 당장 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나 이런 거를 좀 빼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빼라고, 당장 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던 거예요. 한 2년 전 이야기인데, 사실은, 뮤지션들한테는 주차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축제도 많아졌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다 인지가 안 돼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뭐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받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오히려 뭐 2년, 3년 전에 받았던 금액보다도 더 적게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사정이 굉장히 씁쓸하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뭐 10년 전의 임금이나 지금 임금이나 네. 똑같이 지불을 해도 된다는 게 물론 어렵겠지만 네, 좀 많이 안타깝고요. 예, 정혜강님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민경 씨 얘기 너무 공감하고 또 페스티벌 하면은 또 춤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제라는 것은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울산에 불러올 수 있는 정말 큰 매개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고려 학교를 만들었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유입, 그냥 단순하게 동원의 형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고 체험하고 하는 것들을 배제됐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다고 보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고민이 가장 깊은 거는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활동하는 예술가들, 주민들, 그분들이 진짜 팩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무시된 채 그냥 진행하다 보니까 단순한 그냥 놀이마당의 형태로 계속 지금까지 이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좀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고민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 거기에서 분명히 청년 예술가들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다면 저도 그렇고 민경 씨도 그렇고 아마 좀 힘을 내지 않을까,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것들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래 축제에 이제 기획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좀 더 지역적인 거를 이제 부각시킨 것처럼 울산에 있는 청년 예술가들이 기획까지 직접 할 수 있고 그거를 공연을 한다면 지금 같은 거랑 많이 틀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현재 20대의 40%가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좌절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울산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울산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에 가보기도 했었지만 아무도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곳에서 어떠한 터를 잡는 거는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뭐 한 2개월 정도 갔다가 바로 그러면 울산에서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냐면 그렇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지만 울산에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미술을 전공을 하다가 음악으로 전공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능한 일이었긴 하지만 사실 울산에는 실용음악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음악 학원은 굉장히 많지만 대학교로 진학을 하려면 무조건 타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아프면서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타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치고 다시 울산으로 오고 싶지만 사실 울산의 뭔가 문화 예술의 씬은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뭐 해강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울산에서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냥 진짜 밑바닥부터 어떻게든 뭔가 해내자 해서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울산에 계속 조금씩 생겨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조감독을 어느 큰 축제의 조감독을 맡기도 하고 어떤 페스티벌의 또 기획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양상이 생기면서 좀 되게 아쉽지만 저희가 이렇게 계속 닫고 있다 보면은 저희는 지금 청년이지만 이제 중년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이후에 청년 예술가들 그리고 문화활동가들한테는 조금 더 좀 여유 있는 그런 문화예술 씬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하면서 네, 굉장히 씁쓸한 네, 얘기를 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열매를 뒤에 오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넘겨주고 싶다는 말씀으로 전해들었고요. 네. 정희강님 얘기도 듣고 싶은데요. 네, 우선 저는 이제 비보이라는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인데, 울산에서 비보이를 20년 정도 췄습니다. 20년 정도 추면서 이제 저는 학원 운영도 해봤고, 이제 여러 가지 팀 활동들도 해봤고, 또 개인 활동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씁쓸한 얘기인데, 저희 비보이 씬, 스트릿 댄스 씬은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대 중반 친구들이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서 그 친구들과 소통을 해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나가자면 안 되겠다. 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올해 그 울산 스트릿 댄스 협회라는 거를 좀 만들어서 단순 그냥 정말 활성화를 위한 좀 그런 협회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20대 친구들이 그 민경 씨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학교를 저희는 자연스럽게 타지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키워도 결국은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타지에서 인맥을 만들다 보면 결국은 울산에 돌아오지 않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울산에 왜 안 돌아와? 그러고 나서도 돌아오면 활동할 수 있잖아 라고 제가 제시를 해도 울산에 가면 뭘 할 수 있어요? 울산에 가면 저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고, 그래서 다시 돌이켜 보니 좀 어떤 비보이 씬 그리고 울산 스트릿 댄스 씬에 지원이 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해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저는 아까 학원을 운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학원을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하면 무용법이라는 걸 따라야 돼요. 저희는 그 발레에서 하는 그 바 있죠? 저희는 그걸 사야 돼요. 비보이 할 거잖아요. 네, 저희는 사실 비보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건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래도 친구들에게 많은 교육과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는 학원을 개설을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학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아쉬운 건 또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무용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고 다원이라는 또 새로운 구분을 통해서 또 그쪽에서 저희는 지원을 해서 어떤 창작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제가 마주하면서 친구들에게 와 울산을 할 수 있어 라고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부터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면 우리 친구들이 울산에서 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지지 않을까, 새로운 걸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지금 친구들과 열심히 고민하고 또 더 많은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용법이라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울산에 그 실용음악과라든지 그런 과가 없다는 거. 그래서 20대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울산에 지금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임금은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울산에서 문화예술이 블루오션이 되려면 울산 시민이 후원자가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에 100명의 예술가가 있다면 그들을 10,000명의 시민이 지원하고 후원하면 될 텐데 울산 시민의 1%가 나서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울산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야 될 텐데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울산 시민과 울산시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얘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인데요. 사실 어떤 의원님이라든지 또 어떤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례를 조금 문화예술 조례를 잘 만들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를 예술가들을 많이 불러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굉장히 1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공간만 있으면은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간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까지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보다는 당장 이제 눈앞에 성과 같은 거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여지는 것이 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딱 이렇게 보여져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막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하는 어떤 것들은 실패할 수도 있고 계속 도전하면서 바꿔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당장 눈앞에 딱 보여진 어느 정도의 이거를 무조건 해내. 그러면은 딱 보여지는 그것만 해내면은 그냥 그거에서 지속성 없이 끝나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후원이라든지 도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라는 게 있다면 청년들에게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계속 어떤 중간을 찾아가는 것까지 기다려주고 그게 가장 큰 도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과를 내라, 바로 보여줘 하면서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공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 없이 계속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쌓여지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 가지 말을 덧붙이자면 어떤 그 사업 계획을 하더라도 똑같은 사업 계획을 또다시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중앙사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업을 2년이나 3년 동안 계속 지속한 거를 굉장히 많이 바라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내의 어떤 사업은 똑같으면 그리고 어디에서 했다고 그러면 너 거기서 했던 거잖아. 이거 거기서 했던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실수를 더 보완하고 더 다듬어서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
열려있지 않은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을 또 전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한마디 보태주시죠. 청년들에 대해 어떤 기회 제공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저는 민경 씨가 많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간단한 좀 예를 들면, 올해 좀 고래 축제의 조감독들 그리고 PM들이 전부 다 정말 청년 예술가들로 구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예를 좀 들고 싶어요. 그 청년들이 어떤 것을 만들고 기획하고 만들어낼 때 분명히 참신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이번에 고래축제 정말 팩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분명히 어떤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어떤 고래축제에 대한 정체성이 그래서 뭐냐, 이건 뭐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긴 하지만 25년 만에 최초로 가장 많은 인구 사람들을 유입시켰고, 또 그 정말 가장 울산에서 트렌드한 축제를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히 이슈화가 됐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실시간에도 15위까지 오르는 그런 어떤 성과들도 충분히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을 단순하게 그냥 볼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축제나 울산 어떤 문화예술 계통에서도 좀 울산 청년들이 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런 친구들과 어떤 모습들을 좀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주제로 소중한 말씀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네, 그냥 핵심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이 울산에서 살아남을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려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생각해주고 여유를 가진 그 호흡을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들이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진짜 큰 아주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그 믿음에 정말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의 어떤 시너지가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 일단은 좀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이야기들을 듣는 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뻗어나가는 모습들은 사실 피부로 많이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열린 마음으로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실현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면 우리 청년들이 아마 조금 더 많은 활동들, 참신한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다시 또 울산의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울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에서도 거리예술, 공동체예술, 연극, 노동자와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공연과 예술 형태, 감상 포인트 등 충분히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울산만의 문화예술 블루오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는 늘 평범함 속에 있고 가까이 있는 법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미래가 고단해도 사람을 위로해주고 한 단계 성장시키는 것은 결국 문화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성장하고 돌보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울산저널 시민방송 시민포럼 10번째 이야기, 울산에서 청년 예술가로 산다 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